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입니다. 만약 우선순위 없이 무조건 문제만 풀고 있다면 저는 먼저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막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익히고 기본적인 그룹별 단어와 문법을 조금씩 아는 정도에서 JLPT를 처음 시작하려 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JLPT 문제집을 하나 사서 풀고는 있는데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학생이 지금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계획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푼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무엇을 할지, 이번 주에는 어떤 파트를 마스터할지, 자, 요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 우선순위 없이 무조건 문제만 풀고 있다면 저는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하루의 목표가 모여서 주차별 목표가 되고 주차별 목표가 모여서 월별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선 월별 목표를 정해봅니다. 내가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JLPT 공부를 할 건지 정했다면 월별로 어떤 파트들이 마스터 되어야 하는지, 단어는 얼마나 외워야 하는지 대충 어림잡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3달간의 기간으로 JLPT N3를 취득하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달은 단어랑 문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독해와 청해를 틈틈이, 두 번째 달은 단어와 독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문법과 청해를 틈틈이, 세 번째 달은 단어와 청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문법과 독해를 틈틈이, 이렇게 개괄적인 목표를 잡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목표를 잡았으면 이제 주차별로 목표를 세워야겠죠? 첫 번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짜본 계획은요. 먼저 첫 번째 주는 N3 단어 100개 암기, 그리고 문법 학습 및 문제풀이, 독해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 청해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 두 번째 주는 저번 주에 암기했던 단어 정리와 새로운 단어 100개 암기, 문법, 독해, 청해 공부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주차별 목표에 따라서 하루의 계획을 잡는 거죠. 첫 번째 주에 단어 100개 암기와 문법, 독해, 청해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를 위해서 오늘은 단어 15개를 외우고 3개 나온 문법 표현 10개 익히기,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독해와 청해는 하루에 한 지문씩 연습하기, 이런 식으로요. 계획의 기준은 책이 될 수도, 인강이 될 수도, 학원의 복습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마다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되겠죠? 목표를 먼저 정해야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얼만큼 공부를 해야 할지 공부량을 정하기도 수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열심히 짜본 공부 계획에 따라 어떤 점을 잊지 말아야 할지 영역별 공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문자어휘 파트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제 정말 입이 아프려고 해요. 단어의 중요성 충분히 아시겠죠? 해당 단어의 한자는 어떤 모양인지, 발음은 어떻게 읽는지, 한 단어만 외우는 것을 넘어서 비슷한 발음과 비슷한 모양의 단어는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어휘 공부는 단어를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에는 꼭 손으로 써가면서 꼼꼼하게 외워야 오답률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문법 독해 파트. 모든 문법 독해 학습을 마친 후라는 전제 하에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풀 때 꼭 7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문법과 독해 파트를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독해 마지막 문제는 찍고 나왔다 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시험 전부터 미리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찍는 안타까운 상황은 없앨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파트는 문법과 독해를 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면 당연히 독해를 풀 때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문법 풀이에 적절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한 문법과 독해 파트. 타이머로 꼭 시간을 재면서 풀고 오답 정리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 청해 파트는 따로 시간 배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마킹을 함께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청해는 듣기 방송이 끝나면 바로 OMR 답안지를 걷어가거든요. 때문에 따로 마킹할 시간이 없다는 게 다른 파트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바로 마킹하는 연습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연필로 해야 된다는 점, 마킹 연습 미리미리 해보는 것 역시 꼭 알아두세요.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오답 정리도 할 겸 지난 시간에 말했던 쉐도잉 연습도 꼭 해봐야겠죠? 혹시 쉐도잉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거나 쉐도잉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여기 카드를 눌러 영상 한 번 더 보고 돌아와 주세요. 자, 어떤가요? JLPT를 시작하는데 저의 방법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많은 양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공부가 지쳐갈 때쯤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본 매체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우리 JLPT 마라톤 함께 끝내보자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찾아올게요. 안녕!